대표 기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보죠. 희수는 조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평가해야 한다. 4명의 조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도, 적극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인데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네요. 3, 2, 3의 가중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이제 한번 써드리면 준비도가 30%고 적극성이 20%,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 20%, 의사소통이 3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합이 100%인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봤더니 얘네 넷의 합은 100%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가중평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소 조건 같은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조별 과제를 발표한 사람은 이제 10%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 철령이하고 희진이는 이 나온 총점에다가 10%의 가산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건데, 놓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제 상위 득점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각주, 즉 당구장 표시에 이런 내용을 써줬다는 건 분명히 이 4명의 이 학생 중에서는 4명의 학생 중에서는 반드시 동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점자 중에서는 누구?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이 숫자들을 그냥 가중치를 줘가지고 30%를 직접 계산해서 얘를 이렇게 27점, 그 다음에 16점, 16점, 그 다음에 24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값들을 더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40이 되고 저쪽이 이제 43이 되니까 합쳐서 83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21점, 16점, 그 다음에 20점, 그 다음에 30%니까 24점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계산도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2개 더하면 40점, 2개 더하면 41점이니까 자, 이렇게 81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라면 39, 27이니까 27점에 자, 여기는 16점, 그 다음에 14점, 그 다음에 여기 24점이 되겠죠? 그럼 동일하게 얘네 둘이 더하면 30점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51점이니까 드디어 동점자가 나왔네요. 81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4, 그 다음에 여기 18점이 될 거고, 자, 여기도 18점이 되고 여기는 21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기가 여기 2개를 더하면 36이고 여기다 24를 더하면 60이고 21을 더하면 8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산을 잘 하시려면 이제 묶어서 좀 계산이 예쁜 숫자들을 무조건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묶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 다음에 참여했으니까 자, 83점에다가 1.1을 곱하고, 특히 가장 안 좋은 건 지금 철형을 다 구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지금 83점까지만 쓰고 멈췄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더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그냥 써놓기만 하신 다음에 비교해서 순서를 정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저는 좀 계산이 쉽기 때문에 한 건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무조건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더군다나 이 83 곱하기 1.1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나머지 것, 얘도 마찬가지로 81 곱하기 1.1을 해서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자하고 최저점자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철영이라는 학생은 점수도 높은 데다가 발표까지 참여했으니까 무조건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영이 1등이 되는 거고, 자, 이 희진이라는 친구는, 자, 물론 선택지를 보고서 해도 되는데 뭐 워낙에 간단하니까, 자, 여기서 81이잖아요. 희진이는 81인데 참여를 했으니까 무조건 얘네 둘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제 영주하고 주희는 뭘 비교하죠? 아까 문제 해결 점수를 비교하자고 했는데, 자, 문제 해결 점수는 누가 더 높냐면 영주가 더 높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최저점이 됩니까? 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이제 1번 철형 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계산이 이렇게 직접 곱셈을 한 다음에 덧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합이 이제 100인 거를 좀 보라고 한 게 이제 평균의 개념, 우리 머릿속에 평균의 개념을 쓰려면 합이 100이어야 돼요. 그 퍼센트가 다르게 되면 직접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라니까. 자, 요걸 근데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적극성하고 문제 해결은 똑같이 20%고 그 다음에 준비도하고 의사소통은 똑같이 30%니까 이렇게 가중치가 똑같은 것들은 점수를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그냥 내도 되니까 철영이의 점수를 같은 애, 즉 준비도하고 의사소통을 평균을 그냥 내면 85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 퍼센트를 제가 써드리면 바로 85점 60%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성하고 문제 해결은 똑같이 80점이니까 80점에 40%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동일한 원리로 영주하고 이제 주의, 희진을 순서를 해봅시다. 자, 영주 같은 경우는 준비도하고 의사소통이 70점하고 80점이니까 자, 평균을 내면 7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80점하고 100점의 평균을 내면 9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평균을 내면 얼마가 되냐면 85점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똑같으니까 평균을 내면 7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0하고 70의 평균을 내면 75점이 되고 90, 90의 평균을 내면 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제가 이제 어떤 의도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냐면, 자, 이거 어떤 의도로 설명드리는 거냐면 이거예요. 가중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가중치를 정확하게 쓸 수 없는 분들은 아까 그 계산을 하는데, 자, 공부라고 생각합시다. 가중치, 가중평균을 쓰는 걸, 이걸 자유롭게 쓰는 게 상당히 문제풀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하고 40%, 다른 말로 하면 3대 2라는 거예요. 비중이 큰 게 영향을 더 주니까 평균은 언제나 이 두 개 크로스한 것만큼 2대 3의 거리만큼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얘네들을 보면 85하고 80은 차이가 몇 점이에요? 5점이죠. 5점인데 3대인데 뒤집으면 2대 3이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2, 여기서부터 3인 곳에 평균이 생기니까 이렇게 8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75하고 90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15죠. 15를 3대2, 즉 5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근데 2대 3이니까 여기서부터 6점이 떨어진 거니까 얘는 81점이 됩니다. 자, 85하고 75는 차이가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자, 10점을 3대2, 2대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이 3대 2인데 뒤집으면 2대 3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부터 3점을 더해줘야 되니까 6점을 더해줘서 81점이 되겠죠. 81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5하고 90이죠. 자, 75하고 90인데 15점 차이예요. 15점 차이인데, 자, 2를 하면 여기다 6을 더해주는 거고 3을 하면 여기서 9를 빼주는 겁니다. 어쨌든 8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예요. 나중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우리 여러분들이 치르는 이 NCS 시험에서 이 비례식을 활용하는 건 아무리 연습을 하여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숫자가 같은 애들은 뭐가 돼요? 둘이 뭐 동률이라는 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풀어드린 대로 숫자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풀이로 하시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비례식 공부를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만 추가 설명할게요. 하나를 가지고. 자, 요거 이제 우리 소금물 같은 데서 했던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80점, 여기가 85점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B가 3대 2이기 때문에 여기 평균은 크로스 해가지고 2대 3이 되는 곳에 찍힌다. 근데 마치 점수 차이가 5점으로 똑같으니까 여기 얼마? 80,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점수를 좀 잘못 썼군요.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 여기다 놓고 합시다. 점수를 이제 높은 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80, 85가 되니까 이쪽이 60%죠. 그래서 3대 2가 돼서 이렇게 뒤집어서 3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가 얼마가 되냐면 83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제가 근데 처음에 일부러 암산으로 설명했잖아요. 암산으로 설명하신 거로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 기출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읽어보면, 국내 기업인 A사에 재직 중인 김 과장은 런던과 두바이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 개정된 사규를 이제 보내는 거네요.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3일 오후 10시니까, 자, 일단 이제 국내 기업이니까 김 과장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시간이겠죠? 3일 오후 10시에 메일로 전송하는데, 각 법인에서는, 자, 이런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무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이외에는 시간을 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무 시간에 메일을 확인하고, 자, 몇 시간을 쓸 거냐면 7시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법인 지역 문화 및 특성에 맞게 사규를 제정한 후 1시간 동안 최종 협의를 거쳐 다시 국내로 메일을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총 거기서 써야 될 시간이 7시간하고 1시간이니까 즉 8시간을 써야 돼요. 8시간. 그럼 각 법인에서 보낸 메일이 국내에 도착하는 시간은 각각 언제인가? 단 해당 내용은 근무 시간에만 작성하며 메일 전송 시간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언급 한번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만 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땐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국내 시간을 줍니다. 국내 시각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제 어디로? 현지로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국내 시각을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꾸로죠. 자, 거꾸로 뭐냐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국내 기준으로 다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기준이었다가 현지로 갔다가 최종 답은 또 대부분 국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다 국내로 바꿔놓고 풀지를 선택하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두 개의 지역 중에서 런던 법인, 자, 런던 법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3일 오후 10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후 10시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24시 체계를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기다 11을 더해가지고 3일 22시. 자, 이 위에다 씁시다. 좀 기니까. 자, 3일 22시에 뭘 보냈냐면 메일을 보낸 거죠. 근데 런던이잖아요. 자, 런던이니까 요걸 이제 바꿔야죠. 자, 시간이 9시간, 즉 서울이 9시간이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런던으로 가려면 시간을 빼주셔야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서울이 현재 플러스 9이기 때문에 런던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런던은 서울 기준으로 마이너스 9잖아요.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9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날 3일 얼마가 되죠? 여기서 9를 빼면 1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후 1시죠. 3일 13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3시가 되니까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끝나요. 오전 근무가 13시에 끝났고 런던의 점심시간 후에 시작하는 시간이 14시 30분, 즉 오후 2시 반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자, 메일은 도착했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머릿속에서 몇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7 더하기 2를 해서 자, 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먼저 3일 14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 몇 시간? 4시간을 썼어요. 4시간. 자, 4시간을 썼습니다. 4시간. 자, 그 다음에 더 써야 되죠. 4시간 더 써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돌아가겠죠? 하루 더 지나서 이제 4일이 됩니다. 자, 4일이 돼서 몇 시? 10시부터 시작을 하네요. 근데 10시부터 13시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현재 3시간을 썼죠. 자, 3시간을 썼으니까 다시 점심을 먹고 일을 또 하겠죠. 그래서 14시 30분에서 15시 30분까지 1시간을 더 쓰게 되면 자, 앞부분에서 말했던 이 과정. 처음에 7시간 동안 지역 문화에 맞게 사규를 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여기 보면 그 최종 협의 거친다고 했잖아요. 이걸 끝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발송하는 거예요? 메일을 발송하는 겁니다. 자, 메일을 발송합니다. 언제 발송한 거예요? 바로 발송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15시 30분에 발송을 한 겁니다. 자, 15시 30분에 발송을 했는데 자, 문제는 뭐죠? 문제는
한국으로 올 때는 다시 서울로 올 때는 플러스 9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플러스 9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15시에서 9를 더하게 되면 24시 30분입니다. 24시라는 건 하루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4일이었는데 얼마가 된 거냐면 5일이 된 거예요. 5일. 그래서 5일 24시 30분이니까 자 그래서 5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5일 오전, 아침이 아니라 오전입니다. 오전 12시 30분이니까 자 요렇게 3번, 4번, 5번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두바이를 해보시면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뭐 두바이 똑같은 과정으로 거치면 되니까 자, 요게 뭐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도 조금 더 이제 빨리 쓰게 되면 좀 빠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애초에 여기 어차피 근무 시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이니까 저기도 이제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동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뭘 하냐면 자, 이 시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로 통일하냐면 아예 그냥 뭐로 통일하냐면 런던하고 두바이를 서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미리.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서울하고 런던은 몇 시간 차이가 나죠? 9시간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이거 뭐로 바꾸냐면 19시로 바꿔주고 그럼 더 다 바뀌겠죠. 근데 우리 아까 런던을 아까 방법 풀었으니까 이번엔 두바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바이하고 서울은 시간 차이가 몇 시간이죠? 5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우리 두바이로 가려고, 즉 런던으로 가려고 마이너스 9를 했죠? 그럼 두바이로 가려면 마이너스 5지만 이제 두바이를 서울로 가져올 거예요. 그럼 플러스 5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5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4시에서 얼마가 되죠? 자, 여기다 5를 더해도 되고 이 차이가 3이니까 그냥 17시라고 써도 됩니다. 똑같아요. 어쨌든 14시에서 17시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18시에서 얼마가 됩니까? 2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두바이는. 그럼 이제 서울에서 몇 시? 오후 10시죠. 자, 오후 10시니까 아까처럼 자, 3일 22시에 발송을 합니다. 3일 22시에 발송을 하면 자 여기에서 걸리죠. 22시인데 23시까지 일하니까 1시간. 자 여기서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시간 일합니까? 3시간. 그러면 1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만 필요해요? 4만 필요하죠. 우리 아까 총에서 8이니까. 자 그래서 18에서 여기가 얼마까지? 22시까지 일을 한 거니까 바로 3일 다음에 4일이었죠. 그래서 4일 22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일 오후 10시니까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되겠죠. 자, 동일하게 런던도 이렇게 해주시면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차 문제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 다 하세요. 제가 처음에 풀어드린 것처럼 런던으로도 가보고 런던을 서울로 통일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풀이 들었을 때 두 번째 풀이가 좀 쉬운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한 번에 바꿔버리는 게 왔다 갔다를 안 하니까 더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문제 상황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차라는 건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앞뒤로 다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 기출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렸어요. 하나는 서울의 시간을 런던으로 옮겨봤고 자 반대로 두바이 시간을 서울로 옮겨봐서 기준점을 통일해서 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두 번째. 자, 통상적으로는 두 번째, 즉 하나의 시간으로 미리부터 맞추고 이런 표를 문제마다 어차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맞춰주시고 흘러가듯이 따져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 생각해요.